블루투스 챗 프래그먼트 액션바 옵션 메뉴에서 커넥트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인텐트와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 함수를 사용하여 디바이스 리스트 액티비티 클래스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디바이스 리스트 액티비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리스트 액티비티가 실행되게 되면 onCreate 함수가 호출되고 이때 액티비티 디바이스 리스트 레이아웃 파일이 set content view에 의해서 실행되게 됩니다. 여기에 active device list.xml 파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버티칼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텍스트 뷰와 리스트 뷰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버튼 하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리스트는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자바 코드에서 설정하게 된 텍스트 뷰가 서브타이틀을 표시하게 됩니다. 리스트 뷰에 들어가는 뷰들도 역시 자바 코드에서 어댑터 A에서 추가되며 두 번째 리스트의 서브타이틀은 비저빌리티를 곤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버튼은 두 번째 리스트를 채워넣기 위한 작업을 가동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리스트는 기존에 블루투스 연결이 되었었던 디바이스들을 리스트업하며 현재 보이지 않지만 두 번째 리스트는 추가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주변의 디바이스들을 찾아서 리스트하게 됩니다. 그 리스트는 마지막에 있는 이 버튼에 의해서 탐색이 시작됩니다.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은 별도의 레이아웃 파일에 의해서 구성되며 두 리스트 중에 어느 곳에 있는 것이라도 아이템 하나가 선택되면 액티비티가 완료되게 됩니다. 자, 그럼 되돌아가서 먼저 리스트 중에 어떤 항목도 선택되지 않았다는 가정으로 결과를 설정해 놓고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것은 바뀔 수가 있겠죠. 다음은 마지막에 있던 버튼을 find view by id로 가져와서 그것의 콜백 함수를 이와 같이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 버튼이 클릭되면 to discovery 함수를 호출한 후에 그 버튼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기 to discovery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블루투스 어댑터에서 주변에 있는 장치들을 탐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함수입니다.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set progress bar indeterminate visibility를 true로 놓고 시작을 합니다. device list activity의 타이틀은 스캐닝으로 표시하고 XML 파일에서 곤으로 visibility를 주지 않았던 새로운 디바이스의 서브타이틀을 이제 보이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변 장치를 탐색하도록 명령이 이미 하달되었다면 그것을 캔슬한 후에 새로운 명령을 하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를 채우는 두 개의 어댑터를 생성시킵니다. 먼저 paired device array 어댑터를 지역 변수를 사용하여 생성시키고 새로운 디바이스를 리스트하는 어댑터를 멤버 변수를 사용하여 생성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각 리스트 아이템을 구성하는 레이아웃을 device underscore name이라는 XML 파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파일을 들여다볼까요? 이 파일에는 간단히 텍스트 뷰 하나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각 리스트 아이템은 텍스트 뷰 형태로 디바이스 이름과 주소가 출력될 것입니다. 자, 다시 되돌아가서 각 리스트 뷰에 새로 생성된 어댑터를 부착하게 됩니다. 또한 리스트 상에서 아이템을 하나 선택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를 지정하게 되는데 같은 함수가 지정됩니다. 이 리스너에서는 먼저 디스커버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을 중단시키고 리스트 아이템의 문자열에서 주소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것을 인텐트에 담아 결과로 저장하고 액티비티 자체를 소멸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스캔 버튼을 눌러서 디스커버리 작업이 시작이 되면 시스템에서 주변에 있는 장치들을 찾아서 그 정보를 브로드캐스팅 합니다. 그것을 수신할 수 있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시스템에서 넘겨준 주변 장치에 대한 정보를 New Device 리스트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먼저 인텐트 필터 두 개를 생성시킵니다. 이 인텐트 필터는 주변에서 장치를 찾았을 때 그리고 디스커버리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 브로드캐스팅 되는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것이고 리시버를 등록할 때 이 인텐트 필터를 같이 지정하게 됩니다.
이 receiver 역시 anonymous 클래스로 확장되며 onReceive override 함수를 구현하게 됩니다. 이때 파라미터로 넘겨준 intent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주변에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찾았을 때 그리고 디스커버리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 각각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발견된 디바이스는 intent를 통해서 넘겨오며 그것을 추출한 후 그것의 상태에 따라서 new device 리스트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름과 그 주소가 각각 한 라인씩 해서 두 라인이 표시되게 됩니다. 디스커버리 작업이 종료되면 프로그레스 바를 제거하고 타이틀을 select device 로 바꿔준 후 만약에 그동안 발견된 디바이스가 없다면 no device라는 항목을 하나 리스트에 추가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paired device 리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et bonded device 함수를 블루투스 어댑터를 통해서 호출하면 paired device의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for loop를 통해서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디바이스를 하나씩 paired device의 어댑터에다가 전달함으로써 리스트에 추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존에 연결되었던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없을 경우에는 no paired device 항목을 하나 추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리스트 액티비티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스냅샷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액션 바의 옵션 메뉴에 있는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와 같은 액티비티가 열리게 됩니다. 기존에 연결한 적이 있는 디바이스들은 paired device 리스트에 나타나고 scan for devices 버튼을 누르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장치들을 탐색하게 됩니다.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면 블루투스 챗 프래그먼트의 onResult activity 함수의 intent로 그것이 전달되게 됩니다. 여기에 onActivityResult 함수가 나와 있고 이때 세 번째 아규먼트가 전달된 intent이며 그것이 connect device로 전달되게 되면 거기서부터 extra device 어드레스를 가져오고 그것을 통해서 연결할 디바이스를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는 블루투스 챗 앱과 인베드 시스템이 연결되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화면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그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